네, 회복기를 예상했던 4분기의 그 시작, 중동 사태를 포함해서 변수들이 등장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6연속 동결됐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론에서 어떤 이슈를 다룰 때 당국자가 어떤 단어를 반복하느냐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이창용 총재가 불확실성 이 단어를 18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 사실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올라가는 국면은 있었지만 근원 물가, 저희가 뭐 에너지랑 식료품 같은 것을 뺀 근원 물가들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미국 연준의 금리 상승 기조는 이제 거의 끝단계에 와 있고 결국 이제 연준이 이 고금리를 어느 정도 지속할지에 조금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정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한이 생각하는 셈법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 등장한 것은 이제 산유국은 아니지만 산유국들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제 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그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줌으로써 연준의 금리 결정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수출이 중요한 경제이기도 하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외 변수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침체되더라도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뭐 물론 이제 반도체 뭐 시장 반등이라든가 다양한 변수가 있긴 했지만 지금 이런 전망들도 좀 불투명해졌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상저하고 시나리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상저하고 중에 하고의 중요한 팩터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국이 올 초에 리오프닝하면서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워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두 번째로 우리나라 수출품 중에 아주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 올라올 것이다라는 거였는데요. 둘 다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중국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3분기 가장 최근에 나온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분기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단순히 경기적인 단기적인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함의를 갖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뭐 글로벌 IB나 IMF 같은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중국의 이 부동산 문제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생각보다 늦게 올라온다. 두 번째는 반도체 경기는 올해 이제 초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데서 감산을 하면서 사실 감산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면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도 있고 전 세계로 보면 반도체 매출액이 조금 아주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은 반도체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가 가진 대중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반도체 수출 의존도를 봤을 때 결국은 우리나라 경기가 올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럴 때 소비나 정부 지출 같은 투자나 이쪽에서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소비도 고물가 고금리로 좀 눌려있는 상태고 정부 지출도 좀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